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빅베인더스 공동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투자자들에게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창업팀 외에도 투자 대상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고 모셔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어떻게 보면 2024년이 새해가 밝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 되게 저한테도 의미가 깊은데요. 오늘 인터뷰에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예, 오늘 모신 손님은 오퍼스M의 우리 이진석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퍼스M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 미들웨어 솔루션 기업 오퍼스엠의 대표 이진석입니다. 저희 오퍼스엠은 블록체인을 각종 산업계에서 손쉽고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미들웨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오늘의 첫 손님을 블록체인 쪽 손님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셨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이게 암호화폐랑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사실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투자자분들이 암호화폐 하면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기피를 하고 계신데 일단 우리는 암호화폐 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까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점이 어떤 겁니까? 실제로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뭐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 지 수십 년 됐는데 네. 실제로 디지털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본이 원본하고 다를 바가 없고 그래서 원본의 어떤 가치를 보존하기도 힘들고 또 디지털 세계에서는 뭐 소유권을 증명하기도 힘들고 또 디지털 생태계에서 많은 그런 이제 자산들이 생겨났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중지불 문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디지털 세계가 편리함을 줬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웹3라고 하는 개념이 또 대두되고 있고 그 웹3라는 세계가 실현화되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디지털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술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고요. 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쪽에 어떤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또 블록체인이 아주 독특하게 독자적인 생태계로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솔루션처럼 또는 데이터베이스처럼 활용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미들웨어 솔루션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퍼스엠은 언제 회사 만드셨습니까? 저는 2019년에 창업했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암호화폐가 많이 흥했다가 이제 좀 가라앉은 그런 시기였고요. 저도 이제 1세대 블록체인 기업에 몸담고 있다가 이 블록체인 기술에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갑자기 대표님이 이게 블록체인 나온 지가 사실은 근데 뭐 아주 오래된 기술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대표님은 뭐 이렇게 우리 인터뷰에서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그렇게 젊지는 않으시단 말이에요. 아 예. 예. 그러면 이제 이전에 뭐 다른 일을 쭉 하셨을 텐데 네. 어떤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블록체인 쪽에 이렇게 입문을 하게 되셨는지 되게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예. 저는 처음에 티맥소프트에서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소프트웨어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공지능 분야의 팀에 이제 몸담고 있었고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이제 연구 개발하면서 분산 데이터베이스, 분산 시스템 쪽으로 저희 전문 영역을 확장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분산 시스템이다. 보통 돈이라고 하는 것을 디지털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네네. 때문에 대기업이나 어떤 공공기관이 확실하게 지급 보증을 해줘야지만 운영이 가능했는데 네. 그러한 운영 기관도 없이 또 완전히 오픈된 오픈소스로 또 개방된 네트워크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신뢰성을 가지고 또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 화폐 단위가 수천만 원을 넘어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분산 시스템으로서 처음에 바라봤었고 그걸로 창업 아이템을 선정을 했었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처음에는 그러면은 뭐 아까 1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네. 어떤 회사들을 이렇게 거치시면서 이렇게 오퍼셈을 창업하게 되신 겁니까? 정말로 이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도 몰랐었죠. 네네. 처음에 나왔을 때 아무도 몰랐을 때 이제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신뢰성 있는 분산 시스템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굉장히 초반에 이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1세대 우리나라에서 1세대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2016년, 2015년 그때 당시였고요. 그때 당시에는 메인넷을 하고 암호화폐를 하려는 생각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다양한 산업계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다들 생각하고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처음에 CTO로 합류를 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합류를 하시다가 뭔가 뭐 그 회사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뭐 전반적인 어떻게 뭐 블록체인 업계 자체의 어떤 과열 양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막 이제 암호화폐 열풍이 막 불었을 것 같긴 한데 예, 여러 맞습니다.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새롭게 창업을 하시게 됐는데 뭐 본인이 느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때는 당연히 그 암호화폐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유명하지 않았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각광을 받고 기술로서 시작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저희도 이제 삼성벤처스에서 투자를 받고 총 뭐 30억 원 정도 투자 유치를 한 상태에서 뭐 현대자동차, 현대카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 있게 그리고 치열하게 일을 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네. 갑자기 이제 어떤 회사에서 네. 이제 국내 최초의 ICO를 한 거예요. ICO가 나오는군요, 이제. 예, 예. 그러면서 우리가 투자받았던 금액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자금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또 연이어서 저희가 이제 경쟁을 했지만 또 같은 동종업계 이제 동료 같은 그런 느낌의 회사들도 같이 이제 너나 없이 ICO ICO에 행렬에. 예, 이렇게 네. 참여를 했고 또 굉장히 큰 이제 투자금을 또 유치를 하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이제 1세대 기업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분위기였는데 아시다시피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쪽에서 정말로 처음에 약속했었던 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이제 좀 이 암호화폐 가격에 휘둘리는 이제 그런 좀 상황이 됐죠. 안타깝게도 그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암호화폐 쪽에 휘둘리기보다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집중을 하는 그런 개발을 하고 싶어서 따로 2019년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창업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뭐 블록체인 기술을 흔히 말하는 아까 웹3도 이야기를 하셨고 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웹의 미래는 블록체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 잘 안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아마 대표님도 그 부분이 답답해서 이제 뭐 우리 오퍼셈 솔루션이 굉장히 좋다라고 주장을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대표님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가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네. 그런 서비스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그 여러 기술들의 집약체거든요. 네네. 뭐 빅데이터 기술도 있고 AI 기술도 있고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잘 융합이 돼서 우리가 향유하는 하나의 서비스가 되는 건데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넷을 중심으로 한 네. 이 닫혀져 있는 생태계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메인넷을 기준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들 시도도 있었는데 뭐 크립토키티라든지 이런 유명한 서비스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단순한 이제 앱이에요. 네. 우리가 어떤 그 만족할 만한 그런 종합적인 그런 기능을 가진 서비스가 나오기 힘듭니다. 블록체인 생태계 기술만으로는.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또 그러면 이제 기존의 ICT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뭔가를 써보려고 할 때 이 서로 융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블록체인 기술을 굉장히 최소화해서 쓰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게 결국에는 이제 뭔가 블록체인에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의 지문값이라고 하는데 그 지문값을 블록체인에 저장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단순한 형태의 서비스만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대기업이 이제 많이들 그렇게 했는데
아예 그냥 긴 기간 동안 많은 인력을 들여서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블록체인 기능이 탑재된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네.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이제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미들웨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기존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나 조직이 이제 웹3 향으로 넘어가고 싶고 또는 탈중앙화 또는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한 어떤 기능을 쓰고 싶을 때 네. 기존의 시스템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그러니까 바닥부터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시스템을 살려가면서 블록체인 어떤 기능을 효율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네. 것을 느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미들웨어 솔루션을 네. 만들게 됐고 실제로 저희가 그 고객에게 제공할 때 많은 이제 파트너사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특정 분야의 솔루션을 표방한 것이 아니라 이 범용 블록체인. 그래서 블록체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우리 미들웨어 솔루션을 넣겠다라고 네.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다양한 분야에서 이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기술 파트너들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데 그들은 블록체인을 처음 접하긴 하지만은 문제 없이 주어진 기간 안에 저희 제품을 빠르게 습득하고 같이 블록체인 관련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미들웨어 솔루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들웨어를 한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이 인터뷰를 보시는 아마 투자자분 중에 블록체인을 완벽하게 잘 이해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네. 블록체인을 잘 하고는 싶은데 왠지 어렵고 뭔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아까 메인넷 이야기도 나왔고 우리는 미들웨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다양한 용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그 뭐 레이어에 있는 사업자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요거를 좀 구분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쯤 있다라고 딱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 메인넷이라고 하면 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블록체인 하면 이제 그 군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죠. 네네. 결국에는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네. 그 생태계를 기반으로 이제 파트너사들이 서비스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네.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디지털 자산도 함께 사용하면서 이 생태계 앱의 생태계 그리고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플레이어들이 존재하고요. 네. 처음에 제가 몸담았던 회사 포함해서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은 이러한 블록체인 이 네트워크를 이 프라이빗화해서 마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처럼 네. 쓰지만 결국에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한다. 이런 방식이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방식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닫혀진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을 한다면 그 안에서는 굳이 뭐 암호화폐를 운영을 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프라이빗이나 컨소시엄 형태의 블록체인이라고 했던 거고요. 네네. 대부분의 이제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은 이 메인넷을 운영하면서 이 메인넷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노드 기술들을 가지고 이 프라이빗 그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하죠.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이 1세대 블록체인 기업들이었고요. 그 이후에 나타난 기업들은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이나 메인넷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네. 이제 블록체인의 또 구성 요소들이 다양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지갑 네. 또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어떤 검증 네. 뭐 이런 것들을 주요 업으로 하는 회사들이 이제 존재를 네네.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B2B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분야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그 강자로 이제 군림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필요로 할 때 밑바닥부터 새로 만들지 말고 네. 우리 미들웨어 솔루션을 사용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그들의 이제 서비스에 탑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네. 이제 그런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하는 거는 일단 뭐 저희가 우리 블록체인 메인넷을 가지고 저희의 서비스를 만든다, 뭐 저희 자체적인 서비스를 만든다 이런 거는 아니죠. 네. 아니고 하여튼 서비스를 이미 가지고 있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흔히 말 웹3 기반으로 만들고 싶은 회사들한테 어떻게 보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뭐 하려는 회사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뭔가 뭐 우리가 더 이 솔루션이 더 좋아요라고 하는 뭐 경쟁사 아닌 경쟁사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경쟁사 중에 어떤 회사는 메인넷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제공하겠다는 회사도 있는 거고 네. 우리 회사는 뭔가 미들웨어에 중심을 두고 뭐 메인넷이 무엇이든 뭐가 됐든 간에 나의 미들웨어를 통해서 다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제공을 하는 것이고 예. 어떤 회사는 위에 어플리케이션에 좀 특화되어 있는 어떤 기능만 제공하는 블록체인 회사도 기술 회사도 있는 것이고 예. 뭐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미들웨어를 하는 곳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글로벌하게도 있을 거고 국내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곳들이 우리의 뭐 직접적인 경쟁사가 되겠네요. 예, 직접적인 경쟁사들도 존재하고요. 네네. 해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제약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생태계 쪽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서비스나 강자들의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활동하는 회사는 아직은 없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같은 경우는 밑바닥부터 그냥 대규모 그 자본을 들여가지고 구축을 하는 사례가 많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넷 회사들이 저희랑 제휴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메인넷만으로는 또는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만으로는 이제 커스터마이징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그 위에 이제 필요한 기술 스택을 저희가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또 서비스만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일반 사용자들은 일반 소비자들은 딱히 블록체인을 썼다고 해서 크게 특별한 걸 느끼지 못하거든요. 네네. 이제 기존에 블록체인하고 무관하게 목숨을 걸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는 티가 잘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일단 저희들은 흔히 말하는 이제 B2B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뭐 사실은 뭐 웹 자체가 뭐 웹 1.0에서 2.0으로 변하고 지금 웹 3로 변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 기술적인 기반은 블록체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있는데 네. 이제 지금 현재 뭐 도입하고 뭔가 테스트하고 막 시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주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떻게 어떤 분야에 있는 사업자들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지금 솔루션을 가장 필요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는 타겟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가 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데이터 영역이고요. 네네. 데이터에 어떤 부가가치를 주는 게 이제 최근에 나온 데이터 사업이에요. 네. 이런 빅데이터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 벌크 대량의 데이터에서 네. 이제 의미 있는 그 패턴이나 그 이제 결과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네. 가치를 주는 거고 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일반 데이터에다가 신뢰라고 하는 가치를 주는 거예요.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면 저희도 이제 로또가 저희의 이제 고객이긴 한데 복권이라든지 투표라든지 네. 또는 기부 이제 이 세 가지를 제가 대표적으로 드는 사례인데 보시면은 그들의 고객, 그러니까 저희의 고객은 그 시스템을 만드는 그 회사지만 그들의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선거가 끝나면은 항상 수개표 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하고 뭔가가 재개표를 해야 된다. 예, 네. 뭔가 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이제 못 믿는 그들의 고객이라면은 유권자들이죠, 투표자들이죠. 투표자들이 못 믿는 그런 시스템이고 복권도 무슨 알고리즘이 뭐 뚫렸다느니 또 이렇게 조작이 있다느니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불신이 있거든요.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첨단 기술을 무장하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보안 기술을 아무리 사용해도 그들의 고객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영역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그들이 다루는 데이터에 신뢰라고 하는 가치를 주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을 그 관심 있게 처음부터 들여다봤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네.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실제로 도입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런 도입하는 곳에 있어서 뭐 저희도 지금 현재 솔루션 우리의 플랫폼을 미들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우리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열심히 지금 영업을 하면서 우리가 영업 현장에서 맞붙고 있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업적인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뭐 좀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또 영업적인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초기부터 이제 기술을 표방을 했기 때문에 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제 보증도 받았고 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직접 투자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해마다 이제 투자치도 진행을 하면서 특히 과기정통부 산하에 이제 여러 블록체인 그 프로젝트 그리고 또 한 해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블록체인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수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지자체 이런 쪽에 블록체인 대표 기술 기업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스킨십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전략적으로 저희는 암호화폐를 다루지 않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최초의 고객은 지금 로또 사업자인 동행복권입니다. 네. 저희 솔루션을 처음으로 이제 사주신 고객이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블록체인 자체만 가지고는 이 어떤 성능적인 한계 그리고 또 안정성에 문제가 존재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그렇게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에게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의 미들웨어 솔루션을 넣는 것만으로 이제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으로 거듭났고 그 이후로 에러 리포팅이 3년 넘는 동안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저희 대표적인 사이트가 됐고요. 네. 뭐 이후에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지만은 또 그다음에 대표적인 또 저희 고객사가 이제 OK금융그룹인데 OK금융그룹에서는 이미 그 선불전자 지급 결제 수단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셨고 당연히 그런 디지털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많잖아요. OK 캐시백 같은 이제 그런 회사들이 보통은 데이터베이스로 이 그런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결국에는 고객의 아이디 옆에 그냥 숫자가 쓰여져 있는 게 불과해요. 저도 이제 그 관리를 해본 그 관리자였지만 실제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실수로라도 이 고객의 자산이 훼손되거나 어떤 정보가 이 변경이 되면 그대로 그냥 고객에게 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DB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백단에 굉장히 이제 감춰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DB 개발자들이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고 OK금융그룹에서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고객의 자산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 실제로 그걸로 이제 고객의 밸런스의 정합성이 굉장히 향상이 됐고 또 이 이제 더불어서 저희가 또 NFT 같은 게 각광을 받고 있고 OK금융그룹에서는 자회사 내에 많은 서비스들이 있고 또 뭐 스포츠단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마케팅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NFT도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사이트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와 관련해서 아까 이제 뭐 말씀을 해주긴 했는데 그동안 지금까지는 투자를 그러면은 많이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프리 시리즈 A 단계까지 받았고요. 네. 지금 누적 투자액은 31억입니다. 네. 그러면 주로 어떤 투자자분 뭐 밝힐 수 있다면 어떤 투자분들 주로 투자를 해주셨습니까? 네, 저희 시드 투자 때부터 저희가 투자 라운드 열 때마다 매번 참여해 주시는 이제 BA 파트너스가 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저에게 투자를 해주셨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뭐 유경 PSG 자산운용 그리고 글린트 파트너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딥테크 팁스를 리드해 주신 이제 인포뱅크라고 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작년에 딥테크 팁스도 되셨습니까? 예. 딥테크 팁스에 블록체인도 되는군요. 원래는 이제 네트워크 분야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때 이제 원래는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작년에 신설된 게 이제 초격자 스타트업 딥테크 팁스라고 해서 10대 분야에서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아마 뭐 암호화폐 이런 이야기 들어가서는 아예 접근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거 싹 빼고 그냥 블록체인 기술로만 접근하신 거군요.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로 충분하고 또 그동안 저희의 활동이나 또 그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면밀하게 보시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 없이 이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투자도 많이 뭐 받았고 이제 새로운 투자를 위해서 오늘 인터뷰에 나오신 거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그러면은 뭐 레퍼런스도 굉장히 많으면 뭐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을 뭐 매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공개할 수 있다면 작년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매출은 이제 18억 원 되고요. 그 창업 때부터 매출 곡선을 보면 뭐 제이커브에 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희가 그래도 치열하게 매출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매출 성과도 작년 18억으로 하셨고 지금까지 그래도 한 30억이 넘는 투자도 받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상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시리즈 A 투자를 위해서 이 인터뷰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즈 A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블록체인이 사실 제대로 쓰이려면
지금과 같은 스팟성의 프로젝트만 가지고는 네. 제대로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네. 블록체인은 어쨌든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뭐 예를 들면 도시 계획, 뭐 그 헬스케어 또는 IoT 네트워크 이제 이런 쪽으로 적용이 돼야지만 제대로 블록체인을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대기업도 어떤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대기업도 이제 그런 사업을 벌일 수는 없는 기술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를 건설한다라고 할 때는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 되고 그런 기술 스택을 쌓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 시대가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훌륭한 인재를 영입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이제 뭐 지금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또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살아남았던 특히 이제 일본 내 굉장히 긴 불황에서 살아남았던 기업들을 보면 결국에는 치열하게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했던 회사들이 경쟁사들은 못하고 있을 때 실적을 올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성과를 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도 개발자 출신이고 네네. 지금까지는 사실은 영업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또는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것만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나머지는 사실은 기술 개발에 좀 더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뭐 저희도 좀 더 영업에 예, 집중을 하시겠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시리즈 A 목표는 언제까지 어느 정도 목표로 지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원래는 작년 말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네네. 지금 뭐 경기 상황이 문제가 있고 워낙 요새 안 좋으니까요. 예, 네네. VC 분들도 힘들고 네네. 또 어떤 블록체인의 잠재력이나 오퍼셈의 미래 가능성보다는 저희가 이제 벤처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제 저희의 어떤 재무 상황이나 네. 이제 BEP 달성 쪽에 훨씬 더 무게감이 실리더라고요. 네네. 이제 뭐 시장 상황상 그런 것 네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당장에는 저희가 그런 영업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자금 유치를 할 생각이고요. 네네. 향후에 이제 BEP를 달성하고 나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좀 공격적으로 밸류업을 하고 이제 IPO로 나아가는 네. 그런 전략으로 투자 유치를 네.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작년에 한 18억 정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올해 뭐 공격적인 약간 우리의 매출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올해 30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억. 뭐 경기가 네. 어렵지만 30억 정도 예. 생각하시고 그 정도면 이제 BP 우리가 달성되는 건가요? BEP를 사실 이게 숫자로 보면 표로 보면은 달성할 수 있는 숫자거든요. 네네. 근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네. 그럼 뭐 충분히 아마 투자분들이 감안하실 예. 거고 한 그 정도 되면 이제 BP 정도는 우리가 언제 정도는 될 것이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고 예. 할때 올해는 좀 더 공격적인 영업하시고 그다음에 투자는 뭐 당연히 받아야 더 성장할 수 있는 데라고 생각하시는데 경기 때문에 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덜 공격적으로 좀 받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인터뷰를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뭐 웹3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웹3의 뭐 사실은 꽃은 기술적인 기반은 블록체인이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건데 블록체인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이게 암호화폐하고만 연결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죠. 네. 근데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대표님이 따로 이렇게 오퍼사임을 창업하신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더 우리 어떻게 보면 약간 기술 개발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예. 네. 뭐 암호화폐에 휘둘리지 않고 좀 세상을 분산 네트워크로 바꾸는데 이바지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퍼사임을 창업했다고 하시니까 예, 오늘 아마 이 인터뷰에서 다 말씀하지 못하신 것들을 아마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마무리 시점인데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우리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번 어필해 주시고 예, 이 인터뷰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리드하는 업체입니다. 글로벌하게도 저희가 탑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요. 특히 저는 1세대 때부터 이 블록체인이 굉장히 핫하고 각광을 받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기관과 기업들에서 이제 콜을 받고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가장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이외에도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분산 시스템을 개발했던 개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가장 B2B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다라고 어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1세대 때부터 창업했던 회사는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IP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세대 때부터 블록체인을 했던 회사들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암호화폐 자체가 IPO에는 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 암호화폐로 이제 받은 그 투자금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아직까지는 풀어야 될 숙제가 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있고, 저희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만 집중함으로써 한국 거래소에 상장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 정부 사업 그리고 투자를 받아가면서 이 IPO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글로벌 탑 티어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 단계로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거의 완성돼 있지만,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대규모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기술은 계속해서 스택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저희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뭐 암호화폐를 가지고 이제 그 암호화폐 가격에 휘둘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해서 경험을 쌓고 쌓아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글로벌 탑티어 블록체인 기술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터뷰를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퍼스엠은 이제 아까 뭐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그 블록체인 기술 개발 회사입니다. 암호화폐에는 별로 눈을 거의 돌리지 않으시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기도 어렵고 블록체인 하면은 이 암호화폐랑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평가받는 시점이기도 하는데, 지금 뭐 작년에 18억 매출도 하시고 올해는 30억 매출 목표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즈 A를 좀 더 공격적으로 펀딩을 하고 싶으시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못 하고 계신데,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우리 투자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은 더 나은 투자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인터뷰 다 담지 못한 내용은 직접 만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대표님 연락처를 아시면 대표님께 직접 연락 주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좀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시면 회사의 진가를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